인문학기행 어린 왕자 원정대 진행을 맡은 형민 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네. 아주 또 햇빛이 아주 아른아른하게 오르고 있네요. 그럼요. 네. 오늘 하루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어린 왕자 원정대잖아요. 별의 고장인 영천에 오니까 뭔가 고향에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고향이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죠? 느낌, 필링. 실제로 제 고향이 영천입니다. 이거 뭔가 금이 환영한 듯한 그런 느낌. 그럼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더 잘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진행은 전적으로 다 맡길게요. 예스! 네, 자, 그러면 이 분위기를 타서 오늘의 친구들 한번 만나볼까요? 불러오시죠. 네, 친구들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저는 도계고등학교 1학년 미래의 나영석 PD같이 방송계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 금서연입니다. 저는 학교 동아리 시간에 UCC와 연극을 제작할 때 촬영에 이바지하고 있고요. 저희 주특기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동아리장과 실장 역할을 하며 친구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계고등학교의 밝은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예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역사 선생님을 희망하고 있어 누구보다 역사에 관심이 많아 역사와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에 관심이 있다 보니 역사와 관련된 명소를 체험하고 가보고 촬영까지 할 수 있는 어린 왕자 원정대로서 여행을 가면 굉장히 좋은 경험도 가지고 지식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계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유빈이라고 합니다. 동아리에서 역사에 관련된 UCC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찾는 일을 합니다. 내성적이고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인문학 기획을 한 뒤 남 앞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방송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어떤 촬영을 하고 싶다, 포부나 기대감 이런 걸 밝혀볼까요? 저는 이 촬영을 하면서 오늘 많은 걸 배워가고 싶고 또 즐겨보고 싶습니다. 전 영천 처음 와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다 방문하는 곳곳마다 얻어가는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운 몰아서 저희 출발해볼까요? 좋아요. 자, 그럼 출발! 출발! 고! 이쪽입니다. 출발! 날이 좋긴 하네요. 진짜 가을이 나들이 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영천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별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그에 관련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영천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역사 동아리잖아요. 네. 영천에도 정몽주의 충절이 담겨있는 인고서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 역사 동아리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착한 이곳은 어디죠? 저희는 별별 미술마을과 시험미술관을 한번 가볼 예정이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붕 없는 미술관 별별 미술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이곳을 조금 더 상세히 알려주실 선생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혹시 저분이신가요? 그쵸? 그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 곳까지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모르지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친구들이 선택한 첫 번째 코스, 이 별별 미술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요? 참 조용했던 마을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외침을 당한 적이 없을 정도로 마을 주민들의 이렇게 자부심도 대단했었는데 그 2011년도에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그 미술마을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화산면 가상리와 그리고 화산리 그리고 화남면 귀요리 일대에 이런 이제 설치 미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미술마을을 조성하고 외부인들이 많이 좀 찾게 됐습니다. 지금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다양한 미술품들이 많고 또 찾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선생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예. 여기가 그러면은 미술 마을이 만들어진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동네 자체가 그 미술 작품들은 근래에 와서 만들어졌지만은 보면 서원이나 제실, 정자 같은 그런 문화유적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 뒤에 산에 가면 여기 백각산인데 여기 가면 가상리 성지라고 옛날 부족국가 시대 때 성터도 지금 남아 있어요. 백학서원이라고 그 이육사 선생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육사가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배우기도 했고 나중에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 처음에 있던 백학서원 터가 있거든요. 지금도 주춧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 때 계속 밀려갖고 처참하게 밟혔잖아요, 그죠? 그 성을 가장 먼저 찾은 데가 영천이거든요. 그때 총사령관이 권흥수 장군이었습니다. 그 권흥수 장군이 태어난 곳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안농권 씨들 그때 한 20여 분이 이 동네에서 공을 세웠다 그래갖고 스무골이라고 거기 가면은 이제 큰 인물 20명이 났다고 이제 스무골이라는 이제 그런 유적도 있고 명나라 장수 이효성이 여기 이제 너무 큰 인물이 날 거라고 지형지서가 너무 좋아갖고 역관들이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등을 잘라버렸어요. 삼허리를 잘라버렸는데 그 혈등이라는 유적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유적들하고 뭐 또 미술 작품들하고 하면은 아마 볼거리가 좋은 그런 장소가 될 거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원을 했고 또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동네에 하나하나씩 이 작품들 이게 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미 가진 볼거리가 많았는데 조금 더 구미를 당기는 것들을 설치를 한 거네요. 예, 예. 그럼 그 프로젝트는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건가요? 주민들이 이제 동의하에 그래 이제 시에서도 같이 했고 저도 그때 당시에 같이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선생님, 바로 옆에 보니까 우리 동네 박물관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곳은 어떤 공간일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이 500년이 내려오면서 그 삶의 애환이 묻어 있는 곳인데 그 이 어르신들이 태어나서 뭐 살면서 또 돌아가시고 그 일 한평생을 담아놓은 박물관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한 곳밖에 없을 겁니다. 유일한 곳이겠네요. 예, 예. 그럼 일반인한테도 개방이 되어 있어요? 예,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끔 여기 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 봐야 되네요. 예, 예,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오, 멋지겠다. 최초. 선생님, 안내를 따라서 들어왔는데 사진이 참 많네요. 이 동네 주민들 사진입니다. 우리 동네 박물관이니까 당시에 찍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또 안타깝게도 그 사진 한 장씩 이렇게 띄어내기도 하고 평생을 농사 지으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손 보면은 정말 막 지문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어린 자녀들 다 정상하게 키워가지고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근데 그래서 또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아니, 누구 하나 표정이 안 좋으신 분이 없어요. 다 미소를 띄우고 계세요. 스스로도 즐겁게 잘 지내시는데 처음에는 좀 당혹스러웠지요. 이 정말 조용하던 마을에 갑자기 한 달에 한 2,000명 정도씩 이렇게 이제 관광객들 찾아오고 이러니까 또 불편한 것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같이 잘 어울리시고 또 친절하시고 그렇게 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질문 있어요. 예, 예. 저 처음에 여기 미술관 만든다고 하실 때 조금 갈등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영천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수시로 찾고 그 조선통신사 뭐 옛길 걷기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이 동네에서 이제 그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같이 와서 이게 식사하고 저녁 같은데 저녁에는 이제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뭐 한글 교실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외부인에 대한 뭐 그런 거리감은 잘 없습니다. 예, 다들 친하게 친절하게 잘 하세요. 그럼 친구들은 이렇게 와서 이제 마을 주민분들의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뭐 어떤 기분이 들을까요? 저는 박물관에 이렇게 사람 얼굴이 전시된 이렇게 진짜 인물의 사진이 이렇게 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인물이 전시되는 게 처음 봐가지고 좀 놀라워요. 본인 얼굴이 여기 딱 걸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생얼로? 아니요, 안 돼요. 아직 조금 그래요? 불가능. 어때요? 저 뭔가 약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사는 마을에 방문객이 놀러 왔을 때, 여기 내가 살던 마을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저면 되게 뜻깊고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관광객들이 여기서 사진을 참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 장종용 작가의 보물창고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왜 보물이냐 그러면은 영천이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별이 많이 유명하고 그리고 과일이 유명해요. 영천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일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예, 포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있잖아요. 뭐예요? 복숭아 아니에요? 예, 복숭아도 전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자두, 살구 이 네 가지 품목이 영천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데 왜 이렇게 과일이 많이 생산되냐 그러면 과일은 당도가 높아야 맛이 있거든요. 근데 당도가 높으려 그러면은 일조량이 많아야 돼요. 해가 가장 많이 비쳐야 되는데 영천이 전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조량이 많으니까 별로 관측하기가 좋고 과일 농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물 창고라고 그랬는 게 이 동네 주민들이 뭐 많이 짓는 게 뭐 포도, 복숭아, 그리고 마늘하고 살 농사 정도를 짓는데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실 수 있었는 그거라서 아마 보물 상자로 보물 창고로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을에 이런 작품들이 혹시 어느 정도 있을까요? 여기는 그 동네가 이제 미술 그림보다는 그 설치 미술들이 많거든요. 그 설치 미술이 한 50여 점 되고 벽화도 주로 한 3, 40점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바꿔줘요. 또 미술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봉사활동 와서 또 고우 그림 같은 이제 영천은 별하고 또 매칭이 되니까 그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작품들도 그려놓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 왕자 있어요. 혹시 이 마을을 선택한 이유가 이걸 보고 마을을 둘러보다 보니까 별과 관련되는 작품들이 좀 많다고 느꼈을 겁니다. 아마 뭐 별을 따르는 아이도 있고, 뭐 달빛 소녀, 그리고 고우의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뭐 그런 벽화도 있고, 여기는 이선진 작가의 별 이야기라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별과 관련되는 작품들이 많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영천은 보통 그 별의 도시, 뭐 별의 수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영천시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가 별빛촌입니다. 아마 그 가장 최상급의 과일들에 보면은 과일들이나 특산품들에 보면은 별빛촌이라는 상호를 써요. 그러고 영천의 슬로건이 그 스타 영천. 그런데 별을 볼 수 있는 날이 가장 많은 곳이 이렇게 영천이고 그래서 아마 이런 별 작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 오늘 한번 둘러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영천을 선택한 이유가 별에 관심이 많아서라고 했는데 이렇게 별에 관련된 작품을 보니까 되게 이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저희 마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벽화가 몇 군데 그려져 있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도 기분이 좋았는데 이렇게 제대로 좋은 작품들을 보니까 더 정말 새로운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아름다움을 눈에 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네.
만나서 저희 오실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시안미술관은 어떤 미술관일까요? 시안미술관은 처음부터 사실 미술관은 아니었어요. 폐교가 된 한 건물을 재생해서 2004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제 미술관인데 지금 바닥을 보시면은 이제 예전에 옛날 교실의 느낌이 나는 이런 나무 바닥이라든지 네, 이런 기둥들도 이제 교실을 나누었던 네, 그런 기둥들로 옛 흔적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시안미술관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전시로 총 4명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회와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는 곳이 전시관인 거죠? 네, 저기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전시실로 이제 계단을 이용해서 2층, 3층까지 이번 전시는 본관 1, 2,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허양구 작가님의 작품을 보시면 이 소녀의 얼굴을 큰 사이즈로 이렇게 회화 작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이나 화장의 색깔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세대잖아요. 그런 화려한 바쁜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비해서 표정을 보시면 전부 다 뭔가 무료하고 멍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그런 반복적인 이제 일상으로 인해서 지친 그런 현대인의 공허함이나 무료함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현경 작가님의 공간을 보면 그림을 굉장히 좀 거칠고 단조롭게 그렸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텐데요. 작가님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나 자신이 머무르던 공간,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 때 제 친구가 코끼리 모형을 가지고 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코끼리에 대해서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신 거고요. 뒤에 있는 작품들도 작가님은 요즘 이제 독일의 베를린에 계세요. 거기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신이 머무르는 숙소나 작업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미술관을 와본 건데 한번 쭉 둘러보니까 느낌들이 어떨까요? 되게 작품들이 되게 예쁘고 네, 새로워요. 이렇게 다양한 뜻 같은 게 있다는 게 뭔가 놀라워요. 네.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올라오면서 그 정치도 느껴지는 것 같고 처음 미술관 와보는데 벽이 새하얗고 그리고 작품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집중되는 것 같죠? 네. 저도 느꼈어요. 저희 시안미술관에서는 전시를 관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면서 30분 동안 우리가 예술 작품을 만드는 미션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체험을 해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셔서 한번 예술을 향유해 보는 건 어떨까요? 빨리 가봐요. 좋아요. 떨리지 마. 좋아요. 지금 화분을 이용해서 네온 조명 체험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만들기 시작하시기 전에 여기 앞에 있는 도안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까만색 이제 전원 인버터가 연결되는 부분이 아래 스타트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안에 철사가 들었기 때문에 모양을 손으로 구부리시면서 완성을 하신 다음에 끝에선이 맨 아래로 내려오면 돼요. 끝에서는 남아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드디어 이제 완성을 했는데 혹시 작품명이 있을까요? 사막에 혼자 우뚝 솟아 있는 선인장.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선인장이 뭔가 사막의 상징인데 저도 그 사막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외로울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냥 되게 쉽게 모양이 있기를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렵게 해서 해내니까 더 뿌듯한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인고서원입니다. 사실 영천 여행, 영천 가볼 만한 곳 하면은 인고서원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 우리 친구들 조사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 인고서원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줄 특별한 분을 모셨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분은 누구보다 역사를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도계고의 최태성 같으신 분이고요. 우와. 겉은 되게 남자답지만 속은 되게 여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기대되는데요? 바로 도원 역사 탐험대 담당 선생님 김기섭 선생님입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계고등학교의 지금 도원 역사 탐험대 동아리 담당을 맡고 있으면서 또 고등학교 1학년 4반 담임을 맡고 있는 김기섭이라 합니다. 네. 나와서 학생들에게. 자, 오늘 이 인고서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 같은데 인고서원은 어떠한 곳인가요? 네. 인고서원은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설립된 곳이고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곳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아마 역사 우리 배우는 학생들 알겠지만 흥선대원군 때 서원 철폐 명령이 내려지면서 한 번은 철폐가 되었지만 후에 다시 한 번 더 재건축하여서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여기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한 비교적 500년은 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천 사람이라 했잖아요. 덧붙이자면 500년이 저 은행나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게 이 서원의 역사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동제랑 서제가 있는데 이게 과거 당시에 선비들이 뭐 유생들이 서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숙식을 했던 곳이 이 두 건물입니다. 인고선에 왔으니까 인고선에 관련되어 있는 정몽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씩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정몽주 선생에 대해서는 고려 말기 때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선주교에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몽주가 쓴 단심가. 방금 우리 서연이가 단신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 인고선 앞에 단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빈이가 말했던 선주교에서 돌아가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것 또한 요 앞에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이동해서 한 번 더 남은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선생님. 그 공간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네, 한번 같이 이동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번엔 이 방향 맞는 거죠? 단신가는 나와 있듯이 포은 정도전 선생님께서 지은 건데 이거 읽기 이전에 먼저 이방원이 하여가라는 시조를 읊습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당시에 이방원의 아버지였던 정도전의 라이벌 관계였던 이성계가 말을 타다가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말을 타고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자 정도전의 패들이 이때가 기회다. 이때 이성계를 제거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병력을 이끌고 출동하게 됩니다.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이 방언이 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놓고 이 계략이 실패했던 정도전은 결국에는 이성계에게 병문안을 하러 갑니다. 이때 이제 이 방언이 정몽주에게 찾아와서 하여가 라는 시조를 읊었고, 여기에 하여가는 우리 함께 하자, 우리가 아무리 지금 갈등 관계에 있지만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비쳤는데 정몽주 선생님께서는 단신가로 답변을 하면서 이 몸은 함께 하지 못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단신가를 한번 읊어보도록 할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여.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심가 우리가 이렇게 내용도 그에 대한 배경 지식도 얻고 읽기까지 했는데 혹시 단심가를 읽어본 소감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몽주의 충절이 잘 드러나는 시인 것 같아요. 정몽주 선생님의 지금 마음,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시 같았고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잘 할 자신이 없는데 정몽주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가 선주교인 거죠? 네, 여기가 지금 선주교인데 원래 선주교라는 이름은 후대에 불려진 이름이고 당시에는 선지교라고 불렸습니다. 정몽주 선생님께서 여기서 피살 당한 다음에 그 피가 남아있는 자리에서 대나무가 자라났다라는 이야기가 들렸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선주교라고 명칭을 부르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 정몽주 선생님의 충절, 충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네. 충절이란 뭐라고 생각이 들까요?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충절은 나라에 대한 엄청난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심을 다하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먼저 충실하게 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시간 가량이었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소감이랑요. 네. 아직까지 남은 코스가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현장 학습들을 못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의 사실상 첫 번째 현장 체험 학습입니다. 많은 친구들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나머지 코스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인고소원에 대해서 알려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이 은혜사잖아요. 예. 사실 저는 와봐서 알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4대 부차례가 오래되었습니다. 천년고찰입니다. 천년고찰이고 이 거리를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불자들과 불제자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여기요. 그래서 들어오다 보면은 은혜사라고 팔공서 은혜사라고 썼는데 누가 선록하면은 거기 바로 일타스님이 썼습니다. 공주 사람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천왕사가 별도로 없고 우리 화암종에 보면은 부석사 가면은 중간에가 있는데 우리는 정문에다가 바로 사천왕사를 만들어 놨다 이래 보시면 되고 팔공사는 여기가 우리 여기 중학사입니다. 중학사인데 암자가 몇 개 있노 하면은 암자가 지금 현재 8개 있습니다. 말사가 39개 있고 그리고 표고당이 5개 있고 그건 많습니다. 근데 저 금포정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금포정은 숙종임금 때 앞에 일주문을 만들어 놓고 들어올 때 여기 풀 한 포기하고 2kg 정도 되는데 벌레 한 마리도 잡지 마라. 살생을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포정이라고 지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열리지가 다 왔네요. 자, 열리지 한번 봅시다. 예. 나라의 경사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효성이고, 부부의 애정입니다. 자, 결혼해가 아들을 놓고 싶으면 손잡고 왼쪽을 돌면 아들을 놓습니다. 촛불 켜놓고. 딸을 놓고 싶으면 오른쪽을 돌면 딸을 놓습니다. 그리고 부부하고 둘이 싸움을 해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 손잡고 도우면 묘약이 생깁니다. 구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 구안서에 보면 채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아파가지고 둘이 사는데 1년 동안에, 3년 동안에 옷 안 벗고 간호를 했어요. 죽을 때 다 돼가는 잠도 같이 안 자고 하니까 어머니가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산에 가 묻어놓고 초막을 짓고 있는데 있으니까 나무가 두 그루 올라왔어요. 올라가 낭중해가지고 한테 겹이 붙었다가. 그래서 그거는 부모의 효성이에요, 효성. 자식하고 아버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하는 열리지, 이건 열리지, 이제 이건 사랑의 나무다. 자, 여기가 언내사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인데 보아류입니다. 보아류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앉는 자리, 앉는 가자입니다.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 추사거리 언내사가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노 하면은 추사 아버지가 김노경입니다. 경상감사를 할 때 이곳을 지났는데 왜 지났노 하면은 여기에 인종대왕 태실이 저기 있거든요. 그런데 영조 임금이 어디서 태어났노 하면은 영조 임금 태어날 때 파괴사에서 처음 스님하고 농사를 해가지고 스님이 해가지고 결국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인종대왕 태실이가 잘 지키라 했는 게 임금이 돼보니까 어제완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의 진해 고조 할아버지예요. 주사에. 할아버지고 영파성교 스님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 그 묵은 인연을 해가 이 글을 이만큼 기꺼이 다 써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절에 가든지 그 다음에 서원에 가든지 가면 항상 독립서출 가면 잘 모르죠, 그죠? 여기서 볼 때, 안에서 볼 때 독립서출인데, 여기서 보면은 어떠냐면은, 어떤 쪽에 있거나, 오른쪽을 떠가지고 왼쪽을 나와야 됩니다. 그 복판은 절대 못 나갑니다. 근데 왜 복판에는 누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절에는 큰 스님이 들어갑니다. 조실 스님하고. 그리고 서원에는 누가 들어가면은, 포원 정몽주 스님 사당에 올라갈 때 귀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귀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가면은, 그거 가면은, 전주시에서 해놨는데, 복판을 가면 쫓아내보면 못 가더라. 그리고 사찰에는 절에 서원에는 가면 올라갈 때 발을 모아 올라가요. 오른발 딛고 오른발 딛고 이렇게 올라가요. 내려올 때는 왼발 딛고. 그래서 복판에는 못 간다. 이게 독립서출이다. 동쪽으로 다가 들립자, 날출자 나오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올라가 봅시다. 네, 독립서출 잘 지켜서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범종각입니다. 우리가 사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물을 우리가 사물할 노래한다 하는데 사물 우리가 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노래할 때 꽹가리하고 징하고 북하고 장구가 사물인데 여기는 뭐냐 하면은 위에 세북이 되어 있죠. 그죠? 네. 저기다 북이 되어 있는 데는 세로가 되어 있는 세북입니다. 그리고 밑에 종이 이제 종이 달렸는데 그거 요거 두 개하고 운판하고 목하고 그래서 사물입니다. 그래서 운판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중국에서 구름 문자입니다. 구름에 들어있는 모양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밥을 먹든지 쉬든지 할 때 학교소리 종치지요, 그죠? 치는 멘트로 치는 게 운판액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중생을 다스리는 겁니다, 운판은. 그리고 그 다음에 목어, 이거는 뭐냐면 강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는 게 목어입니다. 북은 뭐냐 하면 축생, 땅에 있는 사람들. 이 종은 뭐냐 하면은, 세국 종은 뭐냐 하면은 밑에 지하에 중생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침에 치는 종소리는 그 삼남 만상이 전부 다 깨닫고 아침에 저녁에 치는 종은 모든 것이 작업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자리로 가라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중생을 다시는 거 지하에 있는 사람이 지하에 있죠, 그죠? 지상에 해가지고 극락 가고 뭐 지옥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장보살 보면은 중생을 밑에 지하에 있는 중생을 다스려가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각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은혜사에서 우리 친구들이 온다고 환영의 티타임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먼 길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오늘 차를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가서 차 한잔 하시죠. 감사합니다. 일단 들어와 보실까요? 자, 신발 벗고. 네. 왼손으로는 차 받침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향을 살짝 입으로 살짝. 고소의 냄새가 나네요.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차 한 잔에 또 고민도 이렇게 좀 털어놓을 수도 있고. 절하는 게 절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절이 된 거예요. 또 가끔 그러잖아. 절로 가. 어? 절로 가. 고민 있으면 어디로 가? 절로 가. 가서 내가 스스로 다 내려놓고 오는 거야, 내 고민을. 혹시 또 고민, 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저는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거 많아서 두루두루 하고 있긴 한데 뭔가 하나를 확실히 못 정했어요. 뭔가 이걸 정해서 이 방향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야지 약간 의지도 생기고 할 것 같은데 뭔가 여러 개 조금씩 발을 담그고 있어서 좀 불안하다? 저도 불안합니다. 이따가 뭘 먹어야 될까? 밥은 뭘 먹어야 되나? 공양은 뭘 해야 되나? 그 항상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때는 그래서 근데 그 답이라기보단 방법을 몰랐어요. 그 불안의 그 원인이 뭔가? 불안이 왜 불안해지지? 엄마 답답하면 어디 가지 가끔? 우리 애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불안은 항상 어디가 있다? 미래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딱 여기 와 있는 사람.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이 불안도 없어요. 등대처럼 한 군데를 딱 비치는데 거기 딱 와 있으면 딴 생각이 안 들어요. 불안한 마음도 안 들고 지나간 것도 안 들고. 지금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밝아지겠지. 다 그런 이치인 거예요. 저는 약간 학업에 관해서 부모님과 갈등을 좀 많이 부딪혀요. 그럴 때마다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제일 좋은 방법일지. 또 부모님 마음에는 좀 바르게 잡아주고 싶지만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더 스트레스도 있는 거야. 어머니가 이러이러해서 걱정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부모하고 자식 간에 진짜 그 어머니랑 딸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랑 아들이 대화가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진짜 다들 몰라요. 오히려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근데 그 왜 그러냐? 내 마음을 얘기를 안 해서. 누구랑 얘기할 때도 답답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을 먼저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엄마 나 그러니까 나 좀 속상해 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 엄마가 순간 멈칫하고 들어줄 거예요. 일단. 그러면서 내 마음을 먼저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그러고 나서 서로 이렇게 공감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평가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고 얘기하고. 저 뭔가 항상 앞을 봐야지 지금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을 준비하면 앞이 다시 더 밝아진다는 말을 듣고 진짜 지금 당장 지금 현재 감사합니다. 것에 집중하는 것을 지금 집중 잘하셨네. 우리 친구들은 매일매일 이 하늘을 좀 올려다볼 시간이 있었나요? 네. 올려다보고 있어요? 그 친구랑 놀면은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올려다보긴 해요.
오, 그러면 우리 예찬이하고 서연이는요? 아, 저는 그 기숙사를 제가 사는데요. 기숙사 이제 집에 왔을 때 캐리어 끌고 가면서 한 번씩 위에 쳐다보면은 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되게 한 번씩 별이 조그맣게 빛나고 있어서 그걸 본 적 있어요. 저는 학원 마치면 늦게 학원 마치면 무조건 공원에서 하늘 한번 올려다보고 집에 와요. 몰랐어요. 저는 잘 안 보거든요. 현미 씨는요? 저는 보고 싶은데 사실 뭐 도시에 살다 보니까 별 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별의 고장이 많네요. 그쵸. 근데 영천 씨가 그냥 별의 고장이라고 한 게 아니라 한국천문연구원이 이 깨끗한 하늘의 정도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별이 잘 보이는 곳이 보현산이라고 결과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현산 천문과학관에 왔잖아요. 네. 바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요. 여기 안에 볼거리 엄청 많답니다. 오, 빨리 들어가 봐요. 뭐 보여요? 서연? 불빛이 두 개 희미하게 보여요. 눈으로 봤을 땐 한 개로 보인다고 했는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진짜 두 개로 보여요. 보니까 어땠어요? 근데 확실히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망원경으로 보는 게 자세히 볼 수 있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한 개지만 이런 진짜 전문적인 도구로 봤을 때는 두 개인 것처럼 저희가 모르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별을 보고 내려왔는데요. 아쉽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늘 하루를 통틀어서 별의 고장 영천 여행 어땠는지 너무 궁금한데 한번 들어볼까요? 저 다른 지역까지 와가지고 영천에 이런 관광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미술마을을 본 다음에 저희 학교에도 미술 동아리 학생들이 벽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보고 정말 인상 깊어가지고 다른 곳에 있는 벽화 마을도 한번 돌아다니고 싶어요. 이번 연도에 진짜 제대로 간 여행이라고 치면 처음 온 건데 새로운 지역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이제 1년 동안 뭐 소풍 이런 데를 못 다니면서 경험한 횟수가 많이 줄었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것 저희 처음 해보는 것들 다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도 오늘 이 좋은 추억 가지고 계속 원동력을 발휘해서 좋은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인문학기행 어린왕자 원정대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